안녕하세요. 대비에서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5월 14일 K&J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J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고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였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최근에 K&J가 유리기판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한번 슈팅 이후에 계속 좀 잠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한번 뭐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주면 좋을 텐데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K&J의 기업에 대한 본질이 어떤 것이 있고 이 전망 산업의 분위기랑지 업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위주로 오늘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 갈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된 실적 내용 한번 점검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실적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았던 게, 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해서, 조금 그래도 잘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이 한 125억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1억 정도 나왔네요. 그래서 4분기보다는 확실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전에 23년도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적에 비해서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나와서 그런지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예상을 했었을 때 만약에 지금 1분기 실적으로 곱하기 4를 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 이제 한 500억에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24년도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히 1분기 실적을 곱하기 4한 값보다는 높게 나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1분기, 2분기까지는 다소 좀 약할 수는 있지만 하반기에 넘어가서 이러한 실적들이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조금 다소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4%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2% 마이너스 2%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어지고 있는 상태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실적 내용 간에서는 감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의 IR 자료나 출시를 이제 기업에서 발표를 하고 나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참조를 해보면서 내용이 확인되면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거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생각보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하락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아래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움직여 줬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 추세 자체는 지금 좋은 흐름으로 계속 만들고 있죠. 이 저점들이 계속해서 높여지는 그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더 며칠 동안 추세 움직임을 봐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일본 기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초록색 선 241선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까지 종가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241선을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 조금 그래도 좀 지루한 장세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 정도 주가가 241선 아래에 있다 보니까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봉 11선 봤을 때는 초록색 굵은색 선인 주봉 11선을 금요일까지 이번 주에 다시 회복해 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전에도 이런 식으로 주봉 11선 이탈을 하게 되었을 때는 거의 두 달 가까이 주봉 11선 밑에서 가격이 횡보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 지루한 장세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종가상 주봉 11선을 올라와준 흐름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감 요인들 몇 개 좀 살펴보자면은 정부 반도체 지원 이제 하는 규모가 10조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에 수혜 받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을 하나 좀 살펴보자는 내용의 의미로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정부가 10조 원 이상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을 하고 이제 소부장 기업들 이제 K&J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품이 되겠죠. 부품과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점은 지금 10조를 현금으로 꽂아주는 부분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올려준다라든지, 그리고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 투자 활동이 재개가 되어진다면 생산이나 캐파를 늘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매출이 낙수 효과로 해서 K&J까지 흘러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K&J가 수혜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정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K&J가 얼마만큼 수혜받을 수 있을지 가능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정리가 되면은 영상에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으로 해서 업황 분위기를 좀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K&J 같은 경우는 낸드 향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만들기 때문에 낸드 업체 동향을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낸드 같은 경우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고단화를 해야 되는데 높게 쌓아야 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고단화 과정 속에서 작업 난이도라든지 환경 자체가 좋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같은 소모품의 사용량은 이전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신소재 기반으로 해서 1000단대 3D 낸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은 200에서 300단대 정도 기술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 갈 방향도 멀고, 이런 기술들이 결국 종착지가 1000단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이나 그 방향성으로 갈 텐데, 그 과정 속에서 낸드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K&J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소모는 이전보다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면은 매출 성장 기반으로 한 주가의 가치도 성장하는 부분을 충분히 투자로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기술 동향이라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